이것은 어느 폐병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폐병원에는 어떠한 소문이 떠돌고 있어 오컬트 매니아, 폐허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기 심년 스팟이었습니다. 그 소문에 의하면 밤 12시가 지난 한밤중에 이 병원의 3층에 올라가면 반드시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오컬트 매니아인 남성이 혼자서 이 병원에 침입해 담력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병원 주변만 둘러보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만 아무리 병원 주변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돌아가기엔 부족하다고 느낀 남성은 직접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2층을 탐색하던 중 어느 한 바닥이 피로 보이는 무언가로 빨갛게 물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곳에는 빨간 글씨로 "저는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남성의 얼굴은 창백해지긴 했지만 이것이 진짜 피인지 아니면 장난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진 남성은 일단 3층에는 올라가지 않고 2층을 좀 더 탐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도를 따라 걷던 중 갈림길에 멈춰선 그곳에 또다시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저의 상반신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저의 하반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남성은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해 적어도 귀신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괜찮은 하반신이 있는 왼쪽 길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왼쪽 길을 따라 걸어가던 중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무성한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하게 된 남성은 고심 끝에 3층에 올라가기로 합니다. 3층에 올라가자 눈앞에 간호사 대기실이 보여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커다란 사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물함에는 또다시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 저의 하반신이 들어있습니다." 남성은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 사물함을 열어봅니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뭐야, 장난인가?" 하고 안심한 순간 쓱쓱 멀리서부터 무언가를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질린 남성은 지금 바로 이곳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해 사물함을 닫으려던 순간 사물함 뒤쪽에 아까까지는 없었던 빨간 글씨로 "상반신은 지금 그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B가 경험한 체험담입니다. 그날 B는 동아리 멤버들과 미팅을 위해 멤버 A 집에 방문합니다. 참고로 멤버 A가 사는 건물의 구조는 1층에는 이전부터 신선한 고기로 평판이 자자한 정육점이 들어와 있고 2층은 원룸으로 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이루어진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멤버들은 A의 방에서 미팅을 시작합니다만 이때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B는 멤버들에게 "화장실 좀 다녀올게" 라고 말한 뒤 공용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B가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뭔가 안 좋은 느낌과 여느 때와 다른 기분 나쁜 분위기에 B는 황급히 볼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언가가 네 발로 기어서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듯한 기척을 느낀 B는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멤버들에게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그때 그 기척이 마음에 걸렸던 B는 후에 1층에서 정육점을 하시는 주인 아주머니께 2층에서 무언가 나타나거나 하지 않나요? 라고 묻자 주인 아주머니는 웃으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안 좋은 기억은 바로 있는 것이 좋아. 당장 잊어버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웬일인지 주인 아저씨는 부재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멤버들이 들려준 얘기에 의하면 그 정육점은 사람을 납치해서는 해체해 인육을 일반 고기들에 섞어 팔고 있다라는 꺼림칙한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B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멍하니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기척은 몸이 해체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기어 돌아다니고 있던 누군가였다 라는 건가? 설마 하고 생각에 잠겨있던 중 띵동 갑자기 현관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학생이었던 B가 경험한 일입니다. 학생이었던 B에게는 당시 계속하고 싶었던 게임 소프트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B가 가진 자금으로는 신제품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사달라고 몇 번이고 애원해 봅니다만 그때마다 거절당할 뿐이었기 때문에 B는 중고품으로 나올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에 있던 중고품 매장에 들렀더니 지금까지 원했던 게임 소프트가 아무리 상자와 설명서가 없다고는 해도 정가의 반가 이하의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 소프트는 당시 인기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쉽게 가격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이 게임을 할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B는 고민할 것 없이 전 재산을 털어 그토록 원하던 게임 소프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B는 게임기에 게임 소프트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타이틀 화면이 뜨더니 화면에는 컨티뉴와 뉴 게임 두 가지의 선택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고라 그런지 예전에 사용하던 사람의 데이터가 남아있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한 B는 전에 사람이 얼마나 플레이를 했는지 호기심이 생겨 결국 컨티뉴를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세이브 데이터를 확인해봤더니 어째서인지 스토리가 전혀 진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게임 소프트에는 메모를 할 수 있는 메모장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대량의 메모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모장을 들여다보았더니 그곳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10월 18일 최근 그 녀석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10월 19일 오늘도 짜증나게 한다. 슬슬 죽일까나 까나. 10월 13일 이제는 한계. 10월 14일 준비는 다 됐다. 남은 건 죽이는 것뿐. 10월 28일 죽였다. 이것을 본 B는 기분이 나빠져 곧바로 데이터를 지웠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메모였는지 또 정말 이 사람은 그 녀석이라는 인물을 죽여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겁을 먹은 B는 그 뒤 게임 소프트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친구들과 캠핑을 하고 있던 여고생 A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여고생 3명이서 캠핑을 하고 있던 중 늦은 밤 친구 2명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꺼냅니다. 평소 혼자서도 잘 놀던 A였지만 이날은 혼자 텐트에서 기다리기 심심했기 때문에
귀찮았지만 같이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장실에 도착하고 두 명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A는 입구에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화장실 쪽을 바라보았더니 무슨 일인지 방금 전까지 켜져 있던 화장실의 전기는 꺼져 있었고 친구들이 들어간 화장실의 문은 열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당황한 A는 두 명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은지야, 미영아. 하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해져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A였습니다만 잠시 뒤 멀리서부터 친구 두 명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한 친구 두 명으로부터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왜 혼자 화장실에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에 당황한 A는 너네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따라간 것 뿐인데 라고 대답합니다만 친구 두 명에 의하면 A가 멋대로 혼자서 비틀거리며 어디론가 가버렸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 우리들이 찾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체험을 한 A는 무서우면서도 친구들이 와준 것 덕분에 조금은 안심을 한 A는 급히 화장실로부터 떨어져 친구 두 명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 모두가 가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을 향해 두 명의 여성이 서두르는 듯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뭔가 초조해 보이는 두 명의 여성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도 없네. 에이. 시골에 살고 있는 우리 집에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절대로 들어가지 마 라고 하는 방이 있었어. 하지만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더욱더 들어가고 싶어지는 법.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어느 날 어른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에 그 방에 몰래 들어가 보기로 했어. 하지만 정작 들어가 봤더니 그 방은 딱히 특별할 거 없는 지극히 평범한 방이었어. 실망한 나는 방에서 나가기 전에 무심코 방에 있던 서랍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일본 인형이 딱 하나 놓여져 있었어. 나는 그때서야 왠지 모를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한참 뒤 나는 그 방에 들어간 사실을 숨긴 채 할머니에게 절대로 들어가선 안 되는 방에 대해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절대로 들어가선 안 되는 방은 30년 전에 집을 중축했을 때 바깥 정원을 부수고 지어진 방으로 나의 큰이모가 사용했던 방이었대. 하지만 큰이모가 그 방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분명히 이것 쓸 전등이 켜져 있다라든지 머리맡에 긴 머리의 여자가 웃는 얼굴로 앉아있다라든지 등의 변상을 겪기 시작했대. 큰이모도 처음에는 가족들에게 기분 나쁜 기억을 심어주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결국 견딜 수 없게 되어 할아버지 가로하고 큰이모의 아버지에게 상담을 했더니 시집도 안 가면서 얹혀 사는 주제에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이곳에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 라며 큰이모를 오히려 호되게 혼냈대. 그 이후로 큰이모는 그 방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게 되었고 또 무슨 일인지 하루 종일 웃는 얼굴로 지내게 되었대. 그리고 그런 큰이모의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변상이 멎었다고 생각해 큰이모에게 그 방의 일에 대해 물어봤더니 아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익숙해졌어. 처음에는 여자 혼자였는데 점점 늘어나서는 지금은 모두가 나를 계속 내려다보고 있어. 라고 말하며 평소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냈대. 그로부터 며칠 후 심야의 큰이모의 방에서 쓱쓱쓱
하는 구덩이를 파는 듯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깬 할머니는 깜짝 놀라 큰 이모가 있는 옆방으로 뛰어갔더니 큰 이모는 방바닥을 뜯어내며 그와 동시에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며 일심불란하게 방바닥을 파고 있었대. 그것을 본 할머니는 큰 이모를 말렸지만 큰 이모는 아랑곳 않고 그렇게 한참을 더 파고 난 후에 찾았다 라고 중얼거리며 작은 일본 인형을 바닥에서 꺼냈대. 그 후 큰 이모는 인형을 할머니에게 넘긴 뒤 웃는 얼굴로 벽 쪽으로 걸어가서는 갑자기 웃음소리를 내며 쿵쿵 머리를 벽에 박기 시작했대. 할머니는 있는 힘껏 큰 이모를 말렸지만 인간의 힘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괴력으로 할머니를 밀쳐내고 10분 이상이나 머리를 계속 벽에 박더니 마지막에는 갑자기 똑바로 서서는 뒤로 쓰러져 버렸대. 그 후 옆방에서 일어난 일을 알게 된 할아버지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대. 그 뒤 의사가 말하기를 스스로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때 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못한 죄책감에 할아버지는 절의 주지스님에게 딸의 방을 봐줄 것을 부탁하며 인양의 공양을 맡겼지만 그렇게 찾아온 주지스님은 그 방에 들어간 순간 토를 하며 절대로 이 방을 사용해선 안 돼. 2년 동안 가지고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러한 것에 어중간한 공양은 오히려 역효과야 라고 말하며 공양을 거부하고 돌아갔대. 그때 주지스님이 말하기를 예전에 이 방이 있던 장소는 유산, 낙태, 병 등으로 죽은 아기의 영혼을 모시는 사당이 있던 곳으로 그 사당에는 엄청난 수의 아기 영혼이 깃들어져 있었대. 그 후 할아버지는 인형을 버리거나 태우는 등 인형을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하려고 했지만 어떠한 방법도 먹히지 않아 결국 원래 있던 장소에 다시 묻고는 방 전체를 사용 금지로 하게 되었대. 그렇게 자초지정을 다 말한 할머니는 다행히도 다시 묻고 난 이후로 인형은 나타나지 않았어. 2번 다시 나오지 않으면 좋으련만 라며 이야기를 끝냈지만 그럼 내가 방에서 본 인형은? 어느 일가의 부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의 육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둘만의 여행을 위해 신뢰할 만한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아기의 육아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 부부가 여행을 떠난 집에는 베이비시터와 아기 둘뿐이었습니다만 아기는 깊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베이비시터는 이렇다 할 일이 없어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있는 1층에는 TV도 없고 심심했기 때문에 베이비시터는 아기의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TV가 있는 2층에 올라가도 괜찮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기의 아빠는 아기가 자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2층에 가는 것을 허락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었습니다만 베이비시터로부터 또 한 번의 질문을 받습니다. 저기 아기가 있는 방 창문에서 보이는 저 다비드상 같은 하얀 석상에 담요를 걸어 놓아도 괜찮나요?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좀 기분이 나빠서. 그것을 들은 아기의 아빠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집에는 하얀 석상 따윈 있을 리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시터는 확실히 정원에 하얀 석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아기의 아빠는 뭔가 안 좋은 예감을 느껴 곧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베이비시터에게는 아기를 데리고
집에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고로부터 3분 이내에 경찰이 자택에 도착합니다만 하얀 석상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다 라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집안에는 피웅덩이 속에서 숨이 끊어진 베이비시터와 아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얀 석상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베이비시터와 아기를 죽인 것은 하얀 석상이라는 걸까요? 정원에 놓여진 하얀 석상, 어쩌면 변질자인 남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A의 집에 하나의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A는 그 내용물이 자신이 얼마 전 경매 사이트에서 싼 가격에 낙찰한 계란 반사식 중고 카메라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곧바로 상자를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있던 카메라를 꺼내 전원을 켜봤더니 어째서인지 그 안에는 이미 메모리 카드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고품이라 전주인이 메모리 카드를 빼는 것을 까먹고 그 뒤로 택배를 붙였겠지 라고 생각한 A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메모리 카드를 전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문득 A는 이 메모리 카드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신경이 쓰여 호기심에 결국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봐버렸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해봤더니 가장 오래된 사진은 택배 송장으로 그곳에는 모르는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봤더니 그곳에는 복부에 칼이 꽂힌 채 죽어있는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봤더니 다시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적힌 택배 송장이, 그리고 그 다음 사진에는 눈이 뒤집힌 채 죽어있는 여성이,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택배 송장, 그 뒤에도 시체 사진이 무수히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며 마지막 사진을 봤더니 그곳에는 A의 집에 도착한 상자에 붙은 택배 송장의 사진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누군가가 A의 집의 인터폰을 눌렀습니다.